인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IBS 시선집중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 좀 차질이 있었죠. 방송을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이 공개를 해야 이게 우리 시청자들이 바로 이렇게 시청할 수 있는데 이 비공개로 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저희 방송인데요. 용인에 있는 노인복지주택 스프링 카운티 자이에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입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최근에 다시 취재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일부 입주민들께서 당신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었긴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못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이제 용인시에 가서 대책 마련도 촉구했고 이제는 주민 스스로 이 아파트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목소리가 모아져서 이걸 합법적으로 출범을 할 테니까 과정을 지켜봐달라 하는 요청이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취재에 앞서서 법률 전문가 두 분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스프링 카운티자이 아파트는 노인복지주택이고요. 또 이 부분이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 운영회사가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난번 방송의 요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이럴 경우에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단을 구성해서 이 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이 필요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한번 먼저 권호영 변호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건축될 때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네네. 이제 그 노인들의 어떤 주거복지 목적으로 예. 건축된 공익 목적의 그런 또 이 주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익 목적의 주택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이 돼가지고 예. 사실은 일반 분양이 됐다는 건 개인의 소유권을 다 인정하는 건데 예. 그 소유권 자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가 자기 물건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는 이런 성격 자체는 굉장히 큰 규범이기 때문에 예. 그걸 하위 규정으로 뭐 거기에서 어떤 복지 시설이 그걸 관리를 하겠다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주택이 이미 일반 분양이 돼서 거의 다 일반 분양된 세대로 구성이 돼 있다면 일반 분양 받은 소유자들이 자기 자치에 의해서 네. 자기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네. 그걸 가지고 다른 법규로 뭔가 제한하고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 경실련 등 그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유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요. 이 교수의 의견도 권 변호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특히 유 교수는 스프링 카운티 자이 그 아파트가 건축 허가 당시 이 분양 조건이라든지 근거가 됐던 그런 관련 법, 일단 뭐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공 이후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며 이를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급 적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해서 이번 취재 요청에 다시 또 활용을 하는데 큰 근거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분양 당시 스프링 카운티 자이의 분양 당시에 입주민들한테 설명했던 조건이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비를 좀 다시 살펴봤는데요. 25평 기준으로 해서 13만 8천 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갈 거라고 분양 당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입주민들이 실제로 받아보니까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대도 문제입니다. 이 노인복지주택은 이 스프링 카운티 자이의 경우인데요.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공동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른바 이걸 의무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의무식을 하루에 7,000원 이렇게 받겠다 했는데 지금 7,8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인상을 앞두고 입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상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이 더 답답해하는 부분은 이 관리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고 또 어떻게 집행이 돼서 이 관리비가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이 관리를 위해서 몇 명의 직원이 정확히 이렇게 채용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에 대해서 분노가 컸었습니다. 이런 이 입주민들의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입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동의 건물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분의 소유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을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권을 확보해주는 그런 지원 법률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주택 스프링 카운티 자이도 분양을 통해서 입주한 만큼 여기에 살고 계시는 각각의 분양주들은 이 건물을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입주민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바로 저희가 찾아간 날,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입주하셨던 분들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총회에 네 건의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우선 안건 4건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는 2군데의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 보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와 동일하게 그곳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컨설팅 결과 관리비에 대해서 스프링카운티자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찝어줬습니다. 관리회사와 계약이 도급 계약이 되어 있느냐,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도급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니 국토교통부의 담당자가 그러면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입주민들은 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그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고요. 말씀 들으신 바대로 국토교통부에도 또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배 이상 나온 관리비가 분양 당시 설명보다 2배 이상 나온 그런 입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이날 통과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안건도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용인시에 고시 내용이 있습니다. 고시 9월 26일자 용인시 고시입니다. 거기 고시에 보면 소유권이 시행사기 아닙니다. 용인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으로 사실을 속이고 있고 불법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여기에 설치자로 있는 이 시행사에 대한 거부를 하자. 이 거부의 의사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내용증명을 통해 명령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소송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주식회 SC의 운영사에 대한 것들을 거부한다면은 여기다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불법으로 했지만 거짓으로 했지만 그래도 주식회사 SC에 대해서 그대로 운영사의 자격을 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반대를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없으면 설치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은 소유권이 증명이 되는 사람만이 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설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행 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는 사회복지시설, 지금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신고, 운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양 당시에, 그러니까 입주 당시에도 그렇고요. 용인시가 이것이 신탁사로 돼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서를 수리를 해준 거에 대한 그 지금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지금 현재 운영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안건이었고요. 물론 이날 이 안건도 통과가 됐습니다. 세 번째 안건도 한번 보시죠, 같이요. 네.
의무식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무식을 좀 더 퀄리티 있게,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에 된다면 사람들이 의무식을 안 먹겠습니까? 그쵸? 현재 3번 안건이 바로 그겁니다. 의무식에 대한 것들을 현재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카운티사의 입주자 식당의 의무식은 처음 분양 당시엔 7,000원이 약속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아무런 말도 없이 가격을 올렸죠. 그리고 7,000원이 맞춤형 식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스프링 카운티 자이에 거주하시는 그 어르신들은 세대당 한 분이 하루에 한 끼는 꼭 공동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7,000원인데, 7,000 지금 800원인데 너무 어떤 그 식단의 그 퀄리티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거고요. 이를 지금 그 우리 준비단에서 총회 준비단에서 알아보니까 5,000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안건도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네 번째 안건이 있는데 이건 현장 그림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주민총회는, 관리단 총회는 임시관리단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또 그 전에 주민대표를 이분들이 스스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이 회의장이 너무 좁아서 밖에까지 지금 주민들이 나가 계신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날 일해 오셨던 주민 대표단이 모두 관리단 대표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이 지금 스프링 카운티 자이를 스스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 그동안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참 사회에서 열심히 사셨고요. 이제는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바로 이곳을 이렇게 분양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영자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받아준 용인 씨와 때로는 갈등을 빚고 또 때로는 어르신들이 그분들을 설득을 하면서 마침내 이날 스스로 이제 입주민 스스로 이 용인 이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독립 선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죠. 예, 대한민국 최초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신 이 어르신들 스스로 관리단 총회를 만들어서 이를 전 만천하에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행정기관이 이분들에게 그동안 좀 부족하게 해줬던 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함께 보살펴야 될 이분들에게 좀 서운하게 해준 점은 없었나,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